있습니다. 일단 경제 흐름 4분면은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 흐름 4분면은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로버트 키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그 로버트 키요사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2, 3권을 쓴 분이시고 이분이 이 책으로 얼마의 소득을 벌고 있냐면 한 달에 1조를 벌고 계시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쵸? 근데 이분이 얼마 전,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이 아니고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한국에 내한을 했어요. 그래서 송도 컨벤시아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티켓이 얼마였을까요? 이분의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마인드와 이분의 생각과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떻게 부자가 돼야 하는지,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겠죠. 티켓이요, 골드는 90만 원이고요, VIP는 2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매진됐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 넌 너무 돈돈거리는 것 같아. 그게 다가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돈 없으면 저희 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문 열고 나가면 돈이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요, 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어떤 강연을 들으려고 200만 원을 내고 왔냐면 바로 이거예요. 현금 흐름의 4분면. 이분이 그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1회 강연, 1시간 강연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강의를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조금 많이 해봤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 경제 사분면이라는 말보다 현금 흐름 사분면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현금 흐름 사분면은요. 인플로이,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라는 네 가지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5만 가지 가지고 있는 직업을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직업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현금, 어떻게 소득을 벌고 있는지,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분면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리고 엠플로이는 뭐냐면요. 직장인이에요. 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직장인이나 임원이나 아르바이트나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버는 수익에 따라서 나의 경제 활동이 제한적으로 결정이 되죠.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거나 500만 원을 벌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곧 돈이 되는 사람들을 직장인, 인플로이 영역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이에요. 인플로이긴 인플로이인데 내가 나를 고용한 것이거든요. 자영업이에요. 영업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요, 일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이냐면 변호사, 의사, 회계사, 자영업자, 뭐 유명 연예인들이겠죠. 근데 사실은 어, 소득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 직장인들보다. 직장인들은 그 소득이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영업자들은 내가 뭐 한 달에 1,000만 원, 2천만 원 벌고 싶어 하면 벌 수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해야 되죠.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곳에 투자를 해야 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잘 차려놔도 뭐 코로나가 온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진짜 많이 받고요. 그리고 돈은 많이 벌어도 나가는 게 진짜 많죠. 어쩌면 리스크가 훨씬 더 많죠. 이것 또한 인플로이 직장인들처럼 시간이 돈이에요. 수입이 나의 활동을 결정해요. 물론 직장인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사람들도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0원인 거예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그것을 수익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다거나,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했을 때 0이 되는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도 역시 시간이 돈이에요. 그, 넷플릭스도
사실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구조가 비즈니스 오너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이 넷플릭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면 하루는 24시간이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에 2시간이라고 치면 몇 편, 12편의 제한적인 그 플레이리스트가 스트리밍이 돌아가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비즈니스 오너를 보면 이 사람들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다른 면이 있냐면 사업가이고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고용인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곧 돈이 되는 거고 돈을 구애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일자리 창출을 해준 그 고용인들이 나에게 돈이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대기업 오너나 작곡가나 작가, 프랜차이즈 사장, 이런 사람들이 비즈니스 오너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터 영역은 투자가예요. 이 사람들은 투자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성공한 사업가나 전문 투자자, 그리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요. 심지어는 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에 구애받지 않아요. 경제적 자유나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에 비즈니스 오너의 경제적 자유라고 했고 인베스터에는 시간적 자유를 넣어놨거든요. 물론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이 시간적 자유를 돈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백종원 이 비즈니스 오너에 속하잖아요. 근데 백종원도 사실은 지금 되게 열심히 계속 신 아이템을 계속 구축하고 있고 계속 더 새로운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떨어진 프랜차이즈는 과감하게 없애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상황에 맞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비즈니스 오너는 좀 꾸준히 노력해야만 가- 해야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사분면, 2사분면 직장인과 자영업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다가, 내가 상사하고 안 맞아. 내가 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벌기 위해서, 1년에 연봉 1억 벌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하는 게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요즘에 자영업에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자영업 환경이 되게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직장인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용이하죠. 근데 직장인과 자영업에 있는 사람들은 레버러지가 일어나지 않는 소득 구조이고,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반대로 했네요. 레버러지가 일어나는 소득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몇 프로나 될까요? 이 직장인과 자영업, 셀프 인플로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5%의 사람들이 이 영역에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 저희는 많이 보죠. 스폰서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보지만 직장 생활하거나 내가 자영업 할 때 내 주변에 내가 만들어 온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없어도 1년, 2년 동안 여행을 다니든지 자리를 비워도 내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의 5%라고 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5%의 돈, 전 세계 유통되는 5%의 돈으로 직장인하고 자영업, 즉 전 세계 95%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5%의 돈으로 나눠 먹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영역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 5%밖에 안 되지만 95%의 유통과 그 현금 흐름을 가지고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어떠한 삶이죠? 시간적과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하는 삶이죠. 그 시스템이 있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 오너에 속하거든요. 이 비즈니스 오너에 속하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영역에 있냐면, 첫 번째는요, 프랜차이즈 오너가 이 영역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백다방을 해. 백다방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 영역에 속해 있죠? 자영업에 속해 있죠. 그렇지만 내가 백종원이야.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있는, 백종원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죠. 이렇게 내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사가 되어서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오너, 이런 사람들. 근데 저희가 이런 게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두 번째는 월세 소득.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억 주고 사요. 10억 주고 샀을 때 월세가 한 어느 정도 들어올까요? 500 정도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고 500으로 저희가 생활하기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건물 한 채, 두 채 있어도 어디에 속한다? 자영업에 속한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10채 정도 돼서 내가 한 5천만 원? 해서 1억 정도의 수익이 들어오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비즈니스 오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3번 작가. 해리포터를 쓴 작가나 요즘에 한강 작가, 그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평생의 내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많은 실패를 거듭해서 내가 글을 써서 이것을 내가 출간을 했을 때, 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 글을 쓰잖아요. 이런 작가. 그리고 네 번째는 작곡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작곡가 같은 경우는 뭐, 벚꽃 엔딩 쓴 사람도 있고, GD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GD가 한 달에 얼마 번다고 했죠? 10억 이상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근데 사실은 작곡가도 내가 한 곡 두 곡을 흥행한 작곡가야. 이러면 또 여기는 자영업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내가, 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내가 풍족하게 한 1년, 2년, 3년을 자리를 떠나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을 가지고 있는 이 정도가 돼야지 비즈니스 오너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오너 시스템을 소유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거나 월세 소득을 받는 사람.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사는 거죠. 돈이 많아야 돼요. 돈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 어릴 때부터 뭐 만들어 놓은 엄청난 수익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작가나 작곡가는 어때요? 이거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막 백종원처럼 이렇게 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월세를 받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한 채 두 채 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어 엄청 글을 쓴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저희가 또 이런 재능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파 가난아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미 갖추어진 시스템에 편승하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미 잘 갖추어놓은 시스템. 이게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저희는 무엇을 선택을 한 거냐면 뉴스킨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할 때 지금 기존에 현존에 나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말 정말 많고 방판도 많고 다단계도 많고 네트워크 마케팅도 많은데 어떠한 것을 내가 골라야 하는지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조금 보려고 유튜브나 책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거예요.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는 유통 시스템. 이것이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직접 보상해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올바른 유통 시스템, 이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판매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비즈니스가 전통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다단계랑 피라미드랑 네트워크 마케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쇼도 플랜이랑 그다음에 랑연북 1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단계는요, 저희가 요즘에 알고 있는 신방판 또는 후원 방문 판매, 이런 것들을 다단계라고 해요. 근데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하면 어떤 게 속해 있죠? 인셀덤도 사실은 후원 방문 판매이죠. 그리고, 어,
그 일반적인 유통 과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매, 도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수입원이 뭐냐면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휘나 이런 언니들 보면은 그 유통을 할 때 보면 판매를 할 때 보면 친한 언니한테는 약간 싸게 주고 그리고 처음 만나는 분한테는 약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서 마진이 그때그때 좀 다르잖아요. 또 하나 뭐냐면 다단계 하는 이 방문 판매는 내가 샘플이나 그 부수적인 것들을 전부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방문 판매에서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카드깡과 카드값. 실질적으로 전 집 주변에 오휘한 동생이 있거든요. 카드값을요, 카드 돌려막기를 계속 하다가 빚을 지고 그만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화장품 한 세트를 35만 원에 이 언니한테 내가 팔았어. 그럼 팔면 이 언니한테 듣는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나 이거 3개월에 나눠서 줄게. 10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줄게라고 하면은 노라고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짜잘짜잘하게 들어온 돈이 목돈이 되지 않죠. 그 달에 나는 또 10만 원을 받아서 또 나의 샘플을 산다든지 뭘 사야 하는지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는커녕 카드값이 진짜 많이 쌓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를 했을 때 일을 내가 이렇게 만난 회원들, 이런 회원들의 를 구축을 할 때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었겠죠. 일도 정말 많이 했고, 비유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런데 내가 그만두면 이 회원들은요, 어때요? 내 회원이 아니고 회사 소유의 회원이 되고요. 그리고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요. 저희는 뉴스킨 제품을 공부를 할 때 저희는 어떤 면이 타사와 다른지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품을 발랐을 때 너무 좋아서 내가 많은 변화가 생겨서 이 회원들이 회원을 소개하고 그 소개했을 때 그 소개 비용이 나에게 들어가거나 이러지 않아요. 제가 동안방을 할 때 그 초대했던 언니 중에 한 명이 오희를 진짜 20살 때부터 계속 썼던 언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썼죠. 근데 뉴스킨 한 달, 2주 동안방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가 여태까지 엄한 데 썼구나. 나 그 언니 소개도 많이 시켜주고, 그런데 그 언니가 나한테 준 건 뭐냐면, 샘플 같은 걸 진짜 많이 챙겨줬다고 해요.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이 언니는 내가 좋아져서 주변에 소개가 이루어져서, 그 소개 이루어진 사람들에 대한 유통한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줘서 커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로는 저희 집에 찾아오는 도서 판매하시는 분들, 화장품, 그다음에 가정용품, 카탈로그 판매, 뭐 다 알고 계시죠? 통신 판매, 산지 직송 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 마케팅이 다단계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피라미드는 어떤 거 있냐면 피라미드에 대한 폐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는 뭐냐면 다단계 피라미드를 짬뽕을 시켜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갖다 붙여요. 근데 일단 피라미드는 상품의 품질에 비해서 품질도 떨어지는데 터무니없이 비싸요. 그래서 뭐 장판이나 뭐 이런 것을 판다 했을 때 이런 거에 재판매가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에 속한 게 뭐가 있냐면, 다단계는요, 단단계예요. 판매, 유통구조가 단단계예요. 왜 다단계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유통구조는 단단계거든요. 근데 이 피라미드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막 줄줄이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소득이 어떻게 나눠지냐면, 하위에서 판매한 가격, 그 가격을 나눠 먹기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처음에 가입을 할 때 가입비가 있고요. 처음에 가입했을 때 내가 사야 하는 350만 원의 물건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위에 있는 상위 라인들이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아래보다 위에 높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상위에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익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터무니없이 상품에 비해서 가장 비싼 물건을 내가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 많죠. 근데 요즘에 가장 피해가 많은 건 뭐냐면 이 다단계와 피라미드를 합쳐 놓은 거. 합체해 놓은 것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떠냐면요.
판매에 개입하지 않아요. 이 판매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물건을요, 저희가 공수해서 그것을 직접 제공해서 갖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수금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회사와 직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앱을 가지고 있고, 소비자가 가입함과 동시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재고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물건을 사재기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외상이라는 것도 없어요. 내가 TR90 뭐 159만 원에 먼저 먹어보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효과가 있으면 돈을, 뭐 이런 게 없죠. 그리고 내가 만든 회원은요, 고스란히 나의 자산으로 남아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험은 어때요? 보험하시는 분들이 진짜 오래 하신 분들 많죠. 뉴스킨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걸요? 보험은요, 보험하세요라고 했을 때 몇 년 하셨어요 하면요, 기본이 10년 이상이에요. 왜냐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구축해 놓은 회원들이 내가 그만두면 회사의 회원으로 붙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나올 때 진짜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자연스럽게 소개에 의한 유통 구조이기 때문에 제품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바르면 젊어지고요. 양치를 하면요. 이 스케일링이 되고요.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나고요. 먹으면 살이 빠지고요. 건강해지고요. 이러한 뛰어난 제품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소문 마케팅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투자 금액이 없어요. 이 투자 금액이 없다란 말은 뭐냐면요. 내가 나의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탈모가 있다라고 하면 탈모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서 효과를 보면 되고요. 내가 얼굴에 막 리프팅이 고민이에요. 아니면 기미가 고민이에요. 이러면 나한테 맞는, 나한테 내 고민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서 내가 좋아지고 내가 예뻐지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투자 금액에서 피해보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버러지가 가능해요. 상속도 가능하고요. 원하는 만큼 벌 수 있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고 내가 이것을 잘 해 나갔을 때 경제적과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경제사분명과 그리고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